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HMM의 인수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하림그룹과 동원그룹이 이 HMM 인수를 갖고 마지막 남은 경쟁자로 경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이 가장 많은 돈을 써낸 하림그룹을 HMM의 인수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HMM은 국내 1위의 국적 해운사입니다. 예전에 그 박근혜 정부 때 한진해운이 우리나라 해운업 1위였는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퇴출이 됐죠. 갑작스럽게 그 퇴출이 되면서 그 아마존인가요? 미국의 유명한 그 업체 그 아마존이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또 우리나라에서 사가는 그러한 배들이 태평양에 떠 있을 때 파산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배들이 중간에 뭐 하와이나 이런 기착지에 이 억류가 돼버리는 일이 발생했죠. 그래서 물류가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당시 이 한진해운은 태평양 노선 1위 업체라 태평양상에 그 한진해운 배들이 많이 떠 있었는데 대부분이 올스톱 됐죠. 말 그대로 미국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한참 많은 물건이 이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또 일본에서 우리 한진해운 배에 실려서 미국으로 수출이 되고 또 수입이 되고 하는 상황인데 그 물건들이 태평양 한가운데 다 묶여버렸으니까요. 하여튼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아마존은 우리나라 그 국적의 해운사하고는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 이 해운업종이 완전히 뭐 괴멸되다시피 했죠. 그때 현대해상도 완전히 뭐 현대상선도 아주 망가져 버렸으니까요. 그러다가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해운업을 살리겠다고 여기다 돈을 엄청 쏟아 부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살려낸 게 이 현대상선을 중심으로 한 HMM이라고 이름을 바꾼 지금 이 해운사죠. 여기에 엄청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흑자를 내는 기업으로 이렇게 돌려놨는데요. 지금 연결 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3분기 지금 그 올해 3분기입니다.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보다 실적은 매출이나 뭐 순이익이나 이런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흑자를 내주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도 하고 또한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약 13조 원대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말은 지금 이 HMM이라는 회사 내에 13조 원이라는 현금이 쌓여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혹자들은 이 연초만 해도 이 HMM의 그 매각 가격이 10조가 넘을 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3분기 돼서는 그 10조에 뭐 거의 6조 4천억에 팔렸으니까 반토막이 나버린 거죠. 지금 2016년 이후 HMM에 공적 자금 투입한 것만 6조 8,800억입니다. 그리고 산원이 아직 갖고 있는 그 연구체들이 꽤 되기 때문에 이 6조 8,800억에다가 그동안의 경과이자까지 포함을 하면 꽤 큰 돈이 이 HMM을 살리는데 이 투입된 거죠. 이게 다 국민 혈세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HMM이 그 산업과 또 이 해운공사인가요? 거기서 갖고 있는 해양진흥공사가 갖고 있는 이 지분을 매각하면서 6조 4천억의 현금이 정부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산업과 해양진흥공사는 이 돈을 정부에 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 국고에 들어오는 돈이죠. 그러면 그동안 공적 자금을 들여서 살려낸 의미가 있긴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물론 공적 자금은 6조 8,800억이 들어왔으면 6조 8,800억만 회수하면 그만이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사를 살려서 일자리를 보장해주고 일자리를 또 살려내고 또 계속 기업 가치를 가지면서 우리 한국의 국내 물동량을 수출입하는데 우리 해운 국적사로 이걸 행하게 하는 이것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 회사가 한참 잘 나갈 때는 10조 원 이상 가치가 있어 10조 원에 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조 원에는 아무도 나서지 않겠다고 해서 않을 거라고 해서 안 팔았죠. 그런데 지금 6조 원, 10조 원에 팔 수 있던 걸 지금 6조 4천억에 팔면서 이 인수자인 이 하림은 직전에 이 산은과 해양진흥공사 갖고 있는 이 연구체를 3년 동안 주식으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그 약속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채권단에. 이렇게 되면 그 인수 후 3년 동안 배당은 하림이 거의 다 가져가게 된 구조죠.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그 회사 내에 쌓여있는 13조 원의 현금을 그 하림이 다 빼먹어도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최대 주주로서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전체 지분의 약 거의 한 50% 가까이 지분이 되니까 그 전체 배당금의 반 정도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말로 뭐 하림은 공짜로, 그러니까 무자본 M&A를 한 것과 다름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페노션, 그 하림의 계열사죠. 이 벌크 위주의 이제 해운사인데, 이 페노션을 중심으로 해서 JKL 파트너스라는 그 사모펀드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인수에 성공한 겁니다. 6조 4천억에. 그리고 동원그룹은 계열사 동원 로엑스라는 회사를 동원해서 이제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 6조 3천억 정도를 써냈다고 하죠. 그 가격 차이, 끝발 차이 때문에 결국은 빼앗겼다고 하는데, 동원은 오랫동안 해운업을 해왔던 업체이기 때문에 원양어선을 운영해 봤고 그 해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하림은 페노션을 인수하면서 한 것인데, 이 페노션을 인수한 것도 자신의 그 동물 사료에 들어가는 원재료들, 그런 동물 사료에 들어가는 원재료들을 수입해오는 옥수수나 이런 대두나 이런 것들을 수입해오는 그 수입 과정에서 이러한 벌크선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페노션을 했고, 주 고객이 하림이다 보니까 이 페노션은 조기에 그 실적 개선을 이뤄낼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런 페노션이 HMM이라는 우리나라 제1의 국적 해운사를 먹은 겁니다. 이거는 뭐 말 그대로 뭐 그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편인데, 그거나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결과적으로 페노션하고 JKL 파트너스가 이 그러니까 HMM을 인수하면서 하림그룹이 HMM을 인수해서 그 자산 규모가 13위, 자산 기준으로는 13위, 그룹 재계순위 13위까지 치고 올라왔죠. 그런데 이 하림그룹과 동원그룹을 비교해 보면 이 하림그룹의 오너 그 김 회장이 윤석열과 이 코드가 좀 일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좀 극우적이죠. 극우적이고 그런 것들이 좀 코드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요번에 보시게 되면 HMM과 하림의 자산을 비교해 보면 HMM의 자산 구조가 25조나 됩니다. 굉장히 등치가 크죠. 거기에 비해서 하림은 한 17조 원 정도 되고, 현금성 자산은 HMM은 직접 영업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현금성 자산을 약 14조 원 정도, 대략 13조 정도 되죠. 그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고, 하림은 1조 6천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자란 부분, 이 6조 4천억을 인수하는데 모자란 부분은 JKL 파트너스한테 손을 빌린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그 6조 4천억 중에 대부분을 차입으로 인수한 거기 때문에 그걸 갚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림이 HMM의 최저주가 올라서고 나서 HMM으로부터 배당을 3년 동안 고배당을 받는다면, 그건 말 그대로 그 돈 한 푼 안 들이고,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HMM 내부의 현금성 자산을 이용해서 HMM을 인수하는 무자본 M&A와 같은 구조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HMM은 주인이 이제 정해졌다는 것 때문에 그동안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하는 측면 때문에 거래량 터지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누가 됐던 주인이 결정이 되면 이제 경영에 대한 부분이 불확실성이 제거되기 때문에 HMM은 더 이상 뭐 주가가 쌀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면 예전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겠지만
HMM의 인수전 이게 가격을 떨어뜨려서 딜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가격을 좀 인위적으로 떨어뜨린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해운 업황이 나쁘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물동량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 이 동아시아의 대만이나 이런 물동량들을 HMM이 많이 흡수해서 하고 있었고, 특히 태평양 노선에서 미국 쪽에서는 HMM이 또 많이 또 거래를 하고 있었죠. 해운 동맹에도 가입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꾸준히 실적을 가져갈 수 있었지만, 이 HMM은 흑자를 유지하면서도 실적 외형이나 순이익 비율인가 순이익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정적인 경영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는 쪽으로 했고, 결국은 10조 원에 거래될 것이 6조 4천억으로 기업 가치가 떨어진 측면이 있죠. 근데 이제 인수자가 결정이 되면 그렇게 뭐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경영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HMM은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됐기 때문에 주가가 뭐 실적도 일부 회복하고 주가도 예전 자리로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딜에서 가장 큰 승자는 하림입니다. 하림은 자신보다 더 큰 덩치에 또 현금성 자산도 많이 갖고 있는 HMM을 인수하면서 하림은 재계순위 13위로 점프업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하림은 그만큼의 많은 돈을 동원할 수 있는 그룹이 된 겁니다. 명실상부한 그룹. 하림은 몇 년 전만 해도 이 대기업 집단 이거에 안 들어가려고 자산 5조 규모죠. 기업을 분할하고 막 그랬던 회사인데 이런 회사가 갑자기 재계순위 13위까지 올라갔다니까 좀 황당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요번 하림의 HMM 인수는 우리가 이제 세금을 내는 국민 납세자 입장에서는 HMM에 대해서 이게 10조 원을 회수하면 말 그대로 공적자금 들어갔던 6조 8천억을 제외하고 나머지만큼은 국고에 잉여로 돈이 더 들어올 수 있었던 그만큼 이제 우리 국부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랬던 기회를 날려버린 거죠. 그리고 이 공적 자금을 또 100% 다 회수하지 못하는 그런 성적표를 손에 받아든 겁니다. 물론 산업은행이 아직까지 이제 연구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거를 주식으로 전환해서 판다면 플러스 알파라는 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림이 어떻게 보면 HMM이 계속 산업은행이 정부가 최대주로 남아 있게 되면 매년 HMM은 정부에 고배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알짜배기 회사였어요. 근데 그런 회사를 민간 기업인 하림에 그것도 6조 4천억이라는 헐값에 넘겨주게 된 거죠. 하림 입장에서는 이런 알짜배기 회사를 말 그대로 헐값에 인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림 입장에서는 하림의 주주들은 땡 잡은 거죠. 하림의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급등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이유는 앞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HMM이라는 이 대기업을 하림이 과연 제대로 경영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게 하림이 기존에 해왔던 이런 사업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해운업이라는 그것도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의 10위권의 이 해운사를 과연 하림이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경영 능력에 대한 문제죠. 그리고 결국은 이 배당금을 빼갈 때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대부분 잘 몰라서 그냥 특히 언론들도 보도를 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지만 이게 일종의 국부를 도둑질하는 그런 거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HMM 인수전은 헐값 매각 논란이 향후 HMM의 주가 상승에 따라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뭐 승자의 저준이 하는 헛소리를 하는데요. 이 HMM이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13조 원이나 되고 그리고 이 회사가 클린 컴퍼니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채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자유스럽고 수익을 꾸준히 내는 업체이기 때문에 승자의 저주는 하림이 지나치게 돈을 빼먹지만 않는다면
즉 경영을 엉망으로 하지 않는다면 발생하기 어려운 겁니다. 승자의 저주를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HMM이라는 회사가 알짜배기 회사인데 그 알짜배기 회사를 하림은 날로 먹은 겁니다. 그래서 HMM이 망가지지 않고 잘만 버텨준다면 하림은 재계순위 13위로 대우받을 것이고 이렇게 주가가 쌀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